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유경제 유일아입니다. 예, 심신의 이 건강함과 더불어서 이 계좌의 건강함까지 권유하는 우리 권유경제인데, 네, 어떻게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LG화학 주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네, 주총 끝나면 또 미국 대선도 또 우리가 또 봐야 되고, 참 그 대한민국 투자자들, 우리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뭐 21세기 개미들 정말 그날 선택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때그때 이 돌발하는 이슈들 따라가면서 선택하고 대응하고 이거 너무 분주하고 번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보다는 항상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그 중심과 철학을 잡아가는 그런 그 공부가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권유경제는 그런 분들을 절대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번 시간에 그 주제나 또는 제목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LG화학 물적 분할 반대의 의의와 한계. 네, 뭐 제목이 좀 길지만 약간 와닿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뭐 다 아신 것처럼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제 내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상당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서 30일 주총에서 과연 이게 부결될지 통과될지 이게 지금 많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과연 이 권유경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입장을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30일 주총 때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찬성 또는 반대할 것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총장에 들어가는 게 좀 바람직한지 필요한지, 그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가지실 만한 그런 좀 팁을 드리고자 오늘 좀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간에 잠깐 좀 이렇게 진행된 경과를 보면 16일 날 물적 분할 공시를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재계에서는 인적 분할 공시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느닷없는 물적 분할 공시를 냈고, 줄여서 물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분. 네. 인분, 물분 뭐 이러는데, 하자마자 이제 주가가 이틀을 걸쳐서 한 11% 이렇게 사실상 LG화학이 시총 3, 4위 뭐 이런 거를 감안하면 폭락을 한 거죠. 11%. 당시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발행한 해외 그 교환사채, 요거가 이 투자자들이 일부 지분을 팔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이제 별로 반응이 안 좋자 14일 날에는 이제 지난 며칠 안 됐죠. 3년간 1만원 이상 배당하겠다, 이런 주주 달래기 정책도 내놨었고요. 20일에 드디어 이제 전자주총이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주총 10일 동안 진행되는 거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외국인들은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찬성입니다. 찬성. 어떤 분들은 뭐 압도적이라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 회사 측에서 뭔가를 좀 분위기 끌어가는 것 같고, 약간은 찬성이 좀 우세한 걸로 제가 보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ISS, 뭐 국제 의결권 자문기구, 글래스 루이스, 이런 이제 해외에 있는 의결권 자문기구에서 찬성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이제 해외 투자자들은 뭐 이렇게 깊이 있는 그 회사를 내가 투자했는데 깊이 있게 잘 모른다 그러면은 이런 자문기관의 의견을 권고를 많이 듣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KCGS, 한국기업지배연구원 거래소 밑에 있는, 그 다음에 대신증권 밑에 있는 대신경제연구소, 네, 대신증권의 밑에 있다고 해서 뭐 지하실에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그 의결권 자문기구의 어떤 지배구조를 또 말씀드리는 거죠. 네, 오늘은 지배구조. 제가 또 이제 지배구조를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어서 그게 좀 관심이긴 한데, 하여튼 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다 국내외 그 주요 그 의결권 자문기구들이 다 찬성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여기다 대고 반대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 국민연금이 뭐 이렇게 찬성해가지고 막 그 뒤로 엄청나게 홍역을 치르고 지금까지도 그게 지금 파장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소송도 가고 있고, 이걸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거는 제가 아닌 것 같고, 어제 27일 저녁 늦게까지 7시 넘어서까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수탁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기금운용본부에서 하는데 논란이 있다, 책임을 세게 져야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수탁위에다가 넘기거든요. 여기서 한 저녁 7시, 8시까지 회의를 했고, 거기서 찬성해야 된다 의견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LG화학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밀어주자 많았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50% 이상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긍정이든 부정이든. 네. 어떤 스튜어드십 코드, 대한민국 스튜어드십 코드 역사에서 27일은, 10월 27일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과했습니다. 경과보고. 원래 주총 가면 경과보고 하잖아요. 네, 경과보고 드렸고. 자, 그 전에 이제 주총장 가서 찬성 반대 투표하려면 무슨 분할인가,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잘 나가는 배터리 사업을 떼내는 거냐, 뭐 이렇게 좀 의아하시는 분들 많고,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고,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도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이제 지배구조 관점에서, 지배구조란 기업의 의사결정 시스템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사와 주주들을 위해서 이사회에서 또는 주총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주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전체를 위한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일반주주를 위한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처럼 지배주주를 위한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기업 거버넌스다, 기업 지배구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딴 얘기였고요. 그 어떤 분할이냐, 참 뭐 다 나온 얘기예요. LG화학이 전지사업부, 요즘 잘 나가는 2차 전지사업부,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로 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적 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내가 5% 주주다 그러면 배터리 사업부도 5% 주주인 거예요. 똑같이 가져갑니다, 지분율을. 근데 물적 분할은 뭐냐, LG화학 아래로 100%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자, 자본금을 보니까, 자, 잔존회사 LG화학이 한 3,900억 원, 신설회사 LG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LG배터리가 1,000억 원 정도. 큰 회사예요. 큰 회사. 그 다음에 매출 비중은 7대3. 그러니까 존속회사가, 그러니까 석유화학이죠. 이 부분이 한 70%, 배터리 부분이 한 30%.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30%가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 자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존속법인 자산 총계의 41.5%가 이제 100%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배터리라는 회사죠. 이와 비교되는 게, 그동안에 이제 그 물적 분할도 조금씩 있었어요. 100% 자회사로 들어가는 거. 사업 비중이 작은 거, 조그만한 거. 대표적으로 이것도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하나그룹에서 7월인가 여름에 분산탄 부분을 100% 이제 물적 분할, 물적 분할 해가지고 떼냈어요. 주 하나에서 이 분산탄 사업 부분을. 이 분산탄은 이제 군사 이런 거 좀, 군사 분야 이런 거 좀 아시는 분 텐데, 이게 빵 쏘면 이제 위에서 확 퍼져가지고 이렇게 뭐 축구장 몇 배만한 지역을 그냥 한꺼번에 초토화 시킨다 해가지고 되게 비윤리적인 무기다 해가지고, 한화가 태양광 하고 있는데 무슨 분산탄이냐 막 이렇게 ESG 측면에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회사 측의 명분은, 이유는. 그래서 이제 분산탄 부분을 떼내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존속법인의 0.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분산탄 부분은. 근데 LG배터리는 몇 프로다? 존속법인의 41.5%다. 자산, 존속법인 자산 총계에. 그러니까 상당히 큰 부분이 떼어지는 거예요. 주요 대기업 가운데서 이렇게 물적 분할로 떼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보기 드물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존속법인 47%가 되고요. LG배터리는 72%가 됩니다. 조금 높죠. 자, 왜 이게 물적 분할로 떼냈냐? 회사 측의 얘기는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인적 분할로 떼려면은 자금 조달하기가 만만치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적 분할, 그러니까 어떤 투자냐 봤더니, 전지 부분만 2019년도에
3조 9천억 정도 우리가 그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말 있잖아요. 캐펙스 시설 투자를 3조 9천억이나 한 거예요. 2019년도만 해도.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LG화학 배터리가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85기가에서 이거를 260기가로 확 늘려서 이 자동차 배터리 2차전지 부분을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처럼 규모의 경제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 테슬라가 지금 막 생산량을 막 지금 2030년, 35년 막 2천만 대 막 지금 호언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뻥 같지만 이런 그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로 감당하지 않으면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설 자리가 없다. 뭐 이런 명분이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걸쳐서 생산 능력을 8324, 한 3배로 키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 3조 원 이상 투자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 투자되냐. 막 4조, 5조, 6조 막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적 분할 하려면은 막 의사결정도 복잡하고 또 큰 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물적 분할로 가가지고 100% 자회사인데 이 중에 30% 정도를 떼서 상장하면서 팔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한꺼번에 왕창 자금 조달할 수 있고 이거를 2차 배터리에 과감하게 신호 투자하겠다. 캐펙스에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물론 테슬라의 그 어떤 장기적인 그 생산량이 뭐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과장될 수도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을 보는 뭐 시각도 사실 논란이 있지만 어쨌거나 초고속 성장하는 게 분명히 전기차 시장인 건 맞고 여기에 대응하려면 캐펙 투자를 엄청 늘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택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배터리 수주 잔고를 150조 원으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룹차로서는 대대적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분할을 하는 건데 30일 날 주총 특별결의 뭐 기사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상법 보면은 특별결의는 전체 주주의 3분의 1을 취득해야 되고 발행 주식에 그 다음에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를 또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죠. 3분의 1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1이 넘어야 되니까 그만큼 이 합병 분할 이런 거 상당히 좀 이렇게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특별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정관의 변경이라든가 뭐 이사 감사의 해임 뭐 이런 것들에 맞먹는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분 분포를 보겠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도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LG 지주회사는 LG가 30.5%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말씀드렸지만 10.3% 2대 주주. 외국인 37% 정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ISS 이런 데가 이제 찬성을 권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37% 중에 한 20% 이상은 뭐 찬성을 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절반 이상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리대로. 국내 개인 기관이 22.6% 정도가 됩니다. 22.6%. 만만치 않은 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이 좀 많이 간다고 했을 때 국내 개인 기관 지금 다 정해져 있잖아요. 지주회사는 찬성일 것이고 국민연금은 반대고 외국인은 50% 이상이 좀 상당 부분 찬성할 것 같고 국내 기관도 찬성 쪽이 우세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기획지배공건, 그다음 대신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찬성하라고 권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생긴 거죠. 의권 자문기구들이 찬성하라 그러니까 근거가 생긴 거예요. 개인들은 사실은 좀 분노하고 있잖아요. 나는 배터리에 투자했는데 왜 내 배터리 나는 거기에 투자했는데 왜 그거를 따로 떼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분노하면서 이제 분노에 뭐 투명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했었는데 개인들이 어떨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배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광산구 양태현 PD를 대신해서 우리 저 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정희슬 PD는 찬성 반대예요. 통과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통과될 것 같습니다. 니까? 네.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직까지 분위기 보면은 조금 통과는 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참에 좀 통과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저는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 찬성하는 입장의 어떤 그 논리적 근거, 주장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반대하는 쪽의 사람들, 그 투자자들의 입장,
쉽게 얘기하면 지분 가치 희석으로 인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LG 배터리가 좋아서 LG화학에 투자했고 그래서 LG화학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떼낸다. 그래서 100% 자회사로 두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향후 IPO도 하고 증자도 하면서 유상증자도 하면서 외부에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이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떼내서 외부에 판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배터리 가치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죠. 일면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보면요, 제도적으로 보면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LG 배터리가 100% 자회사로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는 LG 화학이 가지고 있잖아요. LG 화학은 누가 지금 그 의사결정을 주도하죠? 주 LG를 비롯한 지배주주가 주도하잖아요. 그러면 LG 화학의 일반 주주, 소액 주주들은 100% 자회사로 떨어져 나간 LG 화학에 대해서 결정권, 통제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되는 거죠. 아시겠죠? LG화학 안에 있을 때는 나는 LG화학 주주로서 LG 배터리가 증자를 하든 시설 투자를 어떻게 하든 배당을 어떻게 하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찬반 의사결정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 이 결정을 누가 해? LG화학이 합니다. LG화학의 일반 주주가 아니라 LG화학이 하는 거예요. LG화학은 누가 해? 주LG를 비롯한 LG그룹의 지배주주가 한다는 거죠.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떨어져 나간 LG 배터리는 LG화학과 그 LG그룹의 지배주주의 의사결정대로 IPO를 할 것이고 유상증자를 할 것입니다. 10% 팔지 20% 팔지 30% 팔지 그건 몰라요. 누가 결정해요? 이제는 LG의 지배주주들이 100% 다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LG화학의 일반 주주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결정권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게 물적 분할과 일적 분할의 가장 큰 차이다. 법적으로 보면, 지배구조 관점에서 보면, 특히 10% 들고 있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대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거의 확신합니다. 확실히 분석합니다. 지배구조 관점에서 볼 때. 이게 0.5% 들고 있는 기관 투자가 외국인 주주들은 사실 그렇게 의결권 행사를 해봤자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물적 분할해가지고 엄청나게 자금 조달해가지고 회사를 키워라, 배터리를 키워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10% 주주예요. 10% 주주. 10% 주주면 웬만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큰 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국민연금조차도 LG 배터리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는 배제되는 겁니다. 아마 이게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가장 좀 걸림돌이지 않았을까? 세계 유리하는 자동차 배터리 회사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내가 완전히 배제돼. 국민연금인데가. 이거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기업 지배구조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과연 이런 것들이 정당하냐, 공정하냐, 이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LG화학이 지난 3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라고 막 떠들지 않았냐. 그러면 그때 이제 배터리 부분도 1,600억 영업이익이 났고 기존의 석유화학 부분도 많이 이익이 났어요. 그럼 이렇게 호황인데 그럼 여기 돈 잘 버는데 이거 가지고 투자하고 그렇게 돈 잘 벌면은 유상증자 할 때도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분할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이것은 아니다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LG화학 등급이 지금 A2 플러스인가 그래요. 아주 그 회사채 시장에서는 그냥 사채. 우리가 증자는 2순위고 자금 조달은 뭐야 첫째가 그냥 외부에서 차입 조달할 수 있으면은 이게 1순위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회사 시장에서는 LG화학 회사채를 너무 좋아해요.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것만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엄청 많아. 근데 이거를 택하지 않고 왜 굳이 분할하고 증자를 가냐. 이런 이제 반대 논리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분할하고 IPO하고 증자한다고 해놓고
이게 좀 자충수야. LG그룹 입장에서는. 왜 3년간 1만 원짜리 1만 원 이상 배당하겠다고 그러냐. 주주 환원책이라고 하면서. 시설 투자에 많이 든다고 해놓고 왜 주주들 달랜다고 또 이렇게 이런 당근책을 제시했냐.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또 얘기를 좀 들었다고 해요. 조금 제가 볼 때는 자충수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어요. 의결권 자문기구들의 입장은 뭐냐면 개인 우리 저 시청자분들은 그거 아셔야 돼요. 의결권 자문기구는 뭐냐면 중장기 투자를 주로 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찬성해라 반대해라 이거를 좀 조언해 주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들은 다르잖아요. 기관들하고 입장이 다르잖아요. 투자는 형태나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의결권 자문기구의 조언이 옳은 방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IS 이런 애들은 기관 투자, 중장기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반대 이유로 이제 두 가지 드는 건 뭐냐면 LG그룹의 과거 합병과 분할의 역사. 여기에서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자 또 국내외의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그런 원죄, 과거의 원죄. 이거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원죄가 있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물적 분할해가지고 하면서 또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100%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 지배구조 관점에서 커퍼리 거버넌스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원죄, 과거의 그런 그 태생적인 죄라기보다는 뭐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을 들여서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LG의 이사회 결정 못 믿겠어 뭐 이런 거죠. 이런 원죄. 여기다가 또 이제 뭐 그런 거죠. 물적 분할을 안 하고 일적 분할로 가면 일적 분할에서 이제 이 배터리를 인적 분할해가지고 증자를 하게 되면 주 LG가 증자에 참여해야 돼요. 그 30% 지분율을 유지하려면. 그러면 주 LG가 지금 돈이 많지 않은데 여기에 또 큰 돈을 증자에 참여한다? 주 LG는 지주회사 아니겠습니까? 구광모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는 조금 회장님이 싫어할 거다. 이런 사실은 좀 얘기도 우리 시장에서는 좀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런 거죠. 우리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지금도 팽배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현상. 그러면 이제 LG 배터리가 자회사로 가면 그 남아있는 LG화학이 중간 지주회사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중간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인데 그러면 또 지주회사도 디스카운트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주 LG만 해도 장부가 기준으로 순자산 대비 한 60%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40%가 지금 디스카운트 되고 그러니까 순자산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는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 그룹의 핵심 회사잖아요. 지주회사가.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 지주회사에서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디스카운트가 엄청나더라.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또 날 잡아서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합니다. 심각하게는.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자, 찬성하는 입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 측 입장문 어제 이제 국민연금이 반대 이러니까 LG화학 ISS 한국기업지배연구원 다 찬성인데 국민연금 반대하다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분할은 배터리 사업을 세계 최고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것으로 주주통합 때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아주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ISS의 입장을 보면요. 배터리 사업 확장을 위해서 최근에 LG화학이 그렇지 않아도 투자를 많이 해서 이게 회사 재무구조에 부담이 돼서 국제 신용 등급이 강등되기도 했었다. 신설 배터리 독립법인이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물적 분할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ISS는 권고를 했습니다. 약간 회사 측의 입장과 매우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글래스 루이스 신설법인이 존속법인의 100% 자회사가 되는 만큼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다. 이거 조금 좀 아쉽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이 IPO하고 유상증자를 또 크게 할 텐데 글래스 루이스의 관점이나 이런 거는 조금 좀 약한 것 같고 대신연구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인적 분할처럼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배주주의 지분율 통제력을 강화했는데, 지배권을 강화했는데, 그 지배력 강화가 목적이었다면 다른 사례처럼 인적 분할을 택했을 것이다. 근데 물적 분할을 택한 거 보면 그런 지배력 강화보다는 사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이제 대신경제연구소의 찬성 이유이기도 합니다. 찬성 반대 정리를 제가 하면서 저의 약간의 그 사적인 견해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제 D-Day -1이죠. D-1 다가왔는데, 세계 1위의 그 배터리, 전기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회사가 이제 독립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성장 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자동차 배터리가 지금 뭐 세계 넘버 1, 2, 3 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1, 2 먹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런 뭐 지배구조 관점에서도 그렇고, 지배구조 관점에서도 사실 회사가 잘 돼야지 사실은 주주들에 대해 돌아갈 게 있잖아요. 어떤 방식이 더 LG 배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더 나은 것인지,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제가 원제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연금 입장이 있잖아요. 10%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주총에서 이제 100% 자회사로 떨어져 나가면 향후 LG 배터리의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민연금은 이제 관여할 수 없어요. 다시 시작해요. 다시 상장하면 다시 지분을 사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답답한 거죠.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10% 주주가 됐는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적 분할이 되고 나면. 그러면 나는 멀쩡한 지금 LG화학의 주요 주주인데 물적 분할이 된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상실되는 이런 부분들, 이거의 어떤 상실감과 어떤 그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내가 과연 주주로서의 내 재산권, 내 의결권을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던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경제연구소에서 LG그룹 측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 LG화학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 사측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 딱 한 게 있어요. 장내 취직한 자사주가 33만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뭐 당근책인 뭐 배당금 늘리겠다 이런 것도 좋은데, 이런 자사주 이런 거는 이참에 소각을 해서 확실하게 아주 장기적인 주주환원 책을 우리가 제대로 하겠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또 다른 요구도 한 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조 관점에서는 이런 물적 분할, 특히 이제 100% 물적 분할 이런 과정에서 과연 일반 주주로서의 내 권리, 내 가치, 내 재산권, 내 의결권이 지금 잘 보호받고 있는지, 또 앞으로 분할 이후에도 잘 보호받게 될 것인지, 이런 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 주총 이후에 좀 새로운 모습, 이런 거를 한번 우리는 뭐 사업도 잘하지만 주주환원이라고 하는 그다음 주주보호라고 하는, 법적으로 얘기하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라고 하는 이런 아주 주식회사의 제1의 가치를 존중하는 측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대외적으로 크게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그 심신의 건강과 계좌의 건강을 권유하는 권은경제였습니다.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도 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